옛날에 마을에서 외따로 떨어진 숲속의 오두막집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어찌나 가난했던지 그날 벌어 그날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으며 그나마 그것도 여의치 못하면 굶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의 이름이 아스켈라드였습니다. 천덕이라는 뜻이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허구한 날 난로 곁에 죽치고 앉아서 부지깽이로 수치나 뒤적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이 세상에 나가 일거리를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이제 이놈이 철이 좀 들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라고 응낙했습니다. 소녀는 집을 나서 온종일 꼬박 걸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왕의 정원에 이르렀습니다. 때마침 왕은 계단에 나왔다가 소년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그에게 인사를 하며 일거리를 찾아 나섰는데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에게 있는 7마리 망아지를 돌보지 않겠느냐며 그 망아지들의 성깔이 어찌나 거센지 여간 애를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망아지들을 데리고 돌보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 망아지들이 먹고 마신 것을 알려주면 자신의 딸과 드넓은 영토의 절반을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대뜸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장담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이트기가 무섭게 마구간지기가 7마리 망아지를 풀어놓았습니다. 망아지들은 저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언덕이고 골짜기고 수풀이고 덤불이고 간에 닥치는 대로 내달렸습니다. 맏아들도 망아지들과 똑같이 녹초가 될 때까지 달렸습니다. 하지만 망아지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는 망아지들을 길들인다는 것이 예사 어려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산속 바위 틈서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늙은 마귀할멈이 물레 앞에 앉아서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비오듯 땀을 흘리며 망아지를 뒤쫓고 있는 소년을 보고 할멈이 말했습니다. 얘야, 이리 온, 이리 온. 내가 너희 머리에서 득실되는 일을 잡아주마. 어서 온. 그 말에 큰아들은 할멈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종일토록 편안히 쉬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소녀는 왕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시름에 잠겨 힘없이 뇌까리자 마귀할멈이 말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왕의 못된 망아지들이 다시 이곳을 지나갈 때 그놈들을 따라가라고 일렀습니다. 망아지들을 길들이지 않고 온종일 여기에 누워 지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면서요. 그러고는 물주전자와 이끼덩어리를 주면서 망아지들이 먹었던 것이라고 가져가라고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소년에게 왕은 온종일 부지런히 망아지들을 길들였는지 무얼 먹고 마셨는지 물었습니다. 소년이 마귀할멈에게 받은 물주전자와 이끼덩어리를 내밀자 왕은 어떻게 그따위로 돌보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저놈을 쫓아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왕의 부하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모진 매질을 해댔습니다. 단단히 혼쭐이 나서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은 조그만 일에도 겁을 집어먹고 다시는 문 밖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 돈을 벌어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은 형의 등짝을 보라며 말렸으나 둘째는 고집을 부렸고 할 수 없이 부모는 떠나는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나 온종일 걸은 둘째는 그의 형이 왔었던 정원에 이르렀습니다. 왕은 난간에 나와 있다가 길을 가는 둘째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는 일거리를 찾아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7마리 망아지들을 길들이는 일을 부탁했습니다. 덧붙여서 제대로 그 망아지들을 돌보고 나면 영토의 절반과 자신의 딸을 주되 그렇지 못할 때엔 등을 호되게 채찍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러마하고 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마구간지기가 7마리의 망아지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다시 망아지들은 제멋대로 날뛰었고 둘째는 망아지들의 꽁무니를 따라잡느라 땀이 비오듯 흘렸습니다. 마침내 기진맥진한 몸으로 산속 바위 틈서리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물레질을 하고 있던 마귀 할멈이 그를 보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야, 이리 온, 이리 온. 내가 너의 머리에서 득실되는 이를 잡아주마. 어서 온. 소녀는 망아지들을 갈대로 가라고 내버려둔 채 마귀 할멈의 무릎에 가서 진종일 누워서 푹 쉬었습니다. 저녁 때 망아지들이 우르르 되돌아오자 마귀 할멈은 둘째에게 물주전자와 이끼 덩어리를 내어주며 왕에게 갖다 주라고 일렀습니다. 이윽고 망아지들이 무얼 먹고 마시더냐 묻는 왕에게 물주전자와 이끼 덩어리를 내밀며 그놈들이 먹던 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주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당장 저 녀석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둘째도 실컷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찌나 혼났던지 그는 결코 다시는 일거리를 찾으러 세상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천덕이가 나서서 망아지들을 길들여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두 형은 자기들도 못하고 늘씬 두들겨 맞고 왔는데 감히 나서는 거냐며 잠자코 난로 곁에 앉아 제 속이나 들쑤시는 게 신변에 좋을 거라고 비웃어댔습니다. 부모님들도 형들도 가서 저리 얻어맞고 왔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다고 가려고 우기느냐 제발 참아다오 하며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스켈라드는 기어코 가겠다고 뻗댔습니다. 이리하여 집을 나온 막내는 진종일 걸어 어둑어둑할 무렵에야 왕의 정원에 이르렀습니다. 난간에 나와 있던 왕은 길 가던 천덕이를 세우고는 어딜 가는지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막내의 말에 왕은 그가 어디서 사는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아스켈라드가 어디에 사는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왕의 망아지를 길들이려다 실패했던 두 사람의 막내아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두 형제의 이야기를 다시 듣자 화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등짝만 얻어 터지지 말고 일찌감치 냉큼 돌아가거라 호령했습니다. 아닙니다. 허락이 내릴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막내가 단호히 말하자 왕은 네가 등짝에 시퍼런 멍이 들고 싶거든 남아있도록 해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스켈라드는 등을 얻어맞기보다는 공주를 차지하고 말겠다며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꼭두 새벽에 마구간지기가 7마리의 망아지들을 풀었습니다. 망아지들은 저마다 날뛰며 언덕으로, 골짜기로, 덤불로, 수풀로 잽싸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덕이는 망아지들을 놓칠세라 꽁무니에 붙어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다 보니 산속 울퉁불퉁한 바위 틈에 마귀 할멈이 나와 앉아 물레 앞에서 실을 자으며 얘야 이리 온, 이리 온. 내가 너의 머리에 득실되는 이를 잡아주마.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스켈라드는 헐레벌떡 망아지의 꼬리를 잡고 내달리면서 젠장 내 방귀 냄새나 맡으라고요 라며 차갑게 내쏘았습니다.
그렇게 바위 틈서리를 지나자 이때껏 말이 없던 망아지 떼 중 가장 어린 망아지가 말했습니다. 우린 아직도 한참 더 가야 해요. 얼른 내 등에 올라타세요. 그래서 아스켈라드는 망아지 위에 올라앉아 계속 길을 갔습니다. 뭔가 보이나요? 망아지가 묻자 천덕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한참을 더 가자 망아지가 물었습니다. 뭔가 보이나요? 아니, 전혀. 더욱더 갔을 때 망아지는 또 물었습니다. 어때요? 뭔가 보여요? 그래, 뭔가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 것 같아. 가만히 있자. 이제 보니 커다란 자작나무 그루터기 같구나. 맞아요. 우린 지금 그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들이 자작나무 그루터기에 이르렀을 때 막내 망아지는 그걸 붙잡고 좌우로 벌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 방이 나왔는데 난로와 한 쌍의 걸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뒤에는 녹이 쓴 커다란 칼과 조그만 물동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망아지는 저 칼을 휘두를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막내가 손을 내밀어 칼을 들려고 했으나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동이에 들어있는 것을 한 모금 마시자 칼을 들 수 있었습니다. 한 모금 더 마시자 칼을 백지장처럼 쉽게 들고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 우리 7마리의 망아지를 불러놓고 차례로 목을 치셔요. 그러면 우린 예전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당신이 차지하게 될 공주의 오빠들로 어엿한 왕자들이었지요. 그런데 무서운 트롤이 우리에게 주문을 걸어 이렇게 되어버린 거랍니다. 우리의 목을 치고 나면 그 목을 각각 우리들의 꼬리에다 차례대로 놓아주세요. 그럼 우린 트롤의 주문에서 풀려나게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들이 먹고 마실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스켈라드는 망아지의 말대로 하기로 약속하고 계속 길을 갔습니다. 한참 뒤에 망아지가 물었습니다. 뭔가 보이나요? 아니. 조금 더 갔을 때 망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요? 아직도.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이제는요? 글쎄, 아지랑이 같은 게 멀리서 가물가물하는데? 그건 강이에요. 우린 그 강을 건널 참입니다. 그건 참으로 길고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건너서도 망아지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다 멀리 교회 종탑 같은 것이 보이자 그리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교회 마당으로 들어선 7마리의 망아지는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은 그들은 하나같이 멋진 왕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들어가 제단 앞에 서 있는 사제로부터 빵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아스켈라드가 교회로 들어가자 사제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7 왕자들이 나가자 아스켈라드도 빵 덩어리와 포도주병을 받아가지고 따라 나왔습니다. 7 왕자들은 교회 마당 밖으로 나서는 순간 다시 7마리의 망아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스켈라드가 그중 가장 어린 망아지의 등에 올라타자 7마리의 망아지는 왔던 길을 그때보다 더욱 빠른 속력으로 되돌아 달렸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강을 건너고 자작나무 그루터기를 지나 산속 울퉁불퉁한 바위 틈서리에 앉아 물레질을 하고 있는 마귀 할멈을 지나쳤습니다. 7마리의 망아지가 어찌나 빨리 달렸는지 아스켈라드는 마귀 할멈이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멈이 단단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은 능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7마리 망아지는 왕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마당에 나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아스켈라드에게 그래 종일 성심껏 돌보았느냐고 묻자 천덕이는 씩씩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7 망아지들이 무얼 먹고 마셨는지 이야기해보라고 하자 아스켈라드는 빵 덩어리와 포도주병을 꺼내 왕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7 망아지들이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 돌보느라 수고 많았다. 정말 성심껏 잘 돌보았다. 이제 공주와 왕국의 절반은 너의 차지이다. 이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일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어찌나 떠들썩하고 화려했던지 왕국의 영화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식탁에 빙 둘러앉았습니다. 아스켈라드도 거기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는데 깜빡 잊었군요. 잠깐만 자리를 떴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마구간으로 가서 망아지들을 나이대로 끌어낸 다음 7마리 모두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순서대로 각자의 꼬리에다 얹었습니다. 그러자 7마리 망아지들은 7왕자들이 되었습니다. 아스켈라드가 7왕자들을 데리고 잔치상으로 돌아오자 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신부도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마는 지금 왕국의 절반을 얻었지만 짐이 죽고 나면 나머지 절반까지 차지할 것이로다. 내 아들들은 저마다 제 몫의 땅을 차지하고 또 저마다 공주들로 신부를 얻도록 하여라. 이리하여 그날 결혼식 자리엔 더할 바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나도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내게 신경을 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버터를 바른 케이크 한 조각밖에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걸 난로 위에 얹었습니다. 케이크는 타고 버터는 간 데 없으니 제 얘기랄 나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